갑자기 기억이 안 나다가 기억이 그렇게 나는 경우가 있어. 그 얘기 듣고 어저께 기사 보고 엄청 웃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아니, 수방사 사령관이면 엄청 똑똑해야 돼. 너희들 군인들이 진짜 똑똑해야 되거든? 보통 똑똑해서는 안 돼. 엄청 똑똑해야 돼. 그냥 그 사람 판단 하나에 몇천 명에서 몇만 명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뭐 민간인들 몇십만 명이랑 군인들 뭐 적으면 몇천 명, 많으면 몇만 명이 이 사람 지휘 하나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해. 엄청 똑똑해야 돼. 평범한 사람 앉혀놓으면 무서워서 결단을 못 내려. 내가 결정 잘못하면 몇만 명이 죽을 수 있는데 너희 그런 결정할 수 있니? 근데 군인들은 서슴없이 하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왜냐면 뭐 제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보면 장군 하나가 무리한 작전 펼치다가 진짜 몇십만 명 죽고 그러는 게 흔히 있거든? 안 된다는데 해. 그래도 몇십만 명이 죽어. 어마어마하지. 그 윈스턴 처칠이라고 그 되게 영국에서 유명한 수상인데 그 양반이 30대 때인가 그때 해군 장관이었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진짜 그 영국의 수상으로서 엄청난 업적을 세운 거는 60대 때 세운 건데 30년 전에 그때도 장관이었거든? 왜냐면 그 집안이 귀족이어가지고 그 사람도 물론 능력은 있긴 했지. 근데 하여튼 해군 장관이었는데 무리한 작전인데 밀어붙인 거야. 뭔가 우리 영국 해군이 뭔가 보여줘야지 그래가지고 10만 명이 넘게 죽었거든. 하지 말랬는데 이거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하고 밀고 들어가가지고 10만 명이 넘게 죽어. 그 이후로 그 사람 앞에서 그 전투가 갈리폴리 전투인데 갈리폴리 얘기만 꺼내면 막 발작을 하는 거야. 집에 가버리고 막. 자기도 마음이 상처로 남은 거야. 그게. 보통 그 사람이 보통 깡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그런 건 있어. 이건 뭐 그냥 하는 얘기인데 히틀러가 희대의 미친놈이잖아, 그지? 히틀러가 그렇게 할 거라고 아무도 예측 못했거든, 그때 당시 사람들도. 우리는 이제 역사를 다 아니까 이 사람이 뭐 그냥 미친놈처럼 전쟁을 향해 가서 그냥 전쟁 결국 터뜨리고 자폭해버린 거잖아, 그지? 시원하게. 근데 당시 동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독일에서는 한참 이 사람이 전쟁 광으로 커가고 있었는데 그때 영국의 전쟁 광이 누구였냐면 처칠이었어. 이 사람도 영국 사람들한테 미친놈 취급받고 있었거든? 전쟁해야 된다는 거야, 독일하고. 저 히틀러 하는 거 보니까 모르겠어. 왜 그런 생각 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쟤는 전쟁하고, 우리도 전쟁 준비해야 된다고, 뭐, 미친놈처럼 날뛴 거야. 그러니까 완전 또라이 취급받고 있었거든? 미친놈 아니야. 아니, 독일이 전쟁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쟁하자고 먼저 설쳐대면 이게 되겠냐? 안 하고 싶잖아.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아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30년 전에, 진짜 몇십만 명에서, 몇백만 명이 죽었단 말이야. 어느 정도였냐면, 뭐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18세에서부터 24세 남자가 다 죽었어, 거의. 그냥 한 세대가 전멸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18살이 돼야 군대에 끌고 갔는데, 없어, 이제. 그러니까 17살을 데리고 가. 근데 그것도 없어. 16살을 데리고 가. 15살을 데리고, 거기까지 갔었거든? 그러니까 다 전멸해버렸어. 완전히. 한 세대가 완전히 싹 죽어버렸거든? 근데 그걸 겪은 게 한 30년 전인데, 또 전쟁하재. 그래서, 야, 미친놈이다. 완전 개또라이다. 너는 그러거나 말거나 안 들었어, 우리는. 영국 사람들은 안 들었지. 합리적인 영국인들은 미친놈 취급했지. 근데 진짜 전쟁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긴 한데 안 친 거지, 수상에. 근데 마치 전쟁을 준비한 사람처럼 엄청 잘했지, 이제. 이 사람 진짜 마음속으로 전쟁을 막 몇십 번이든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래. 시대가 바뀌면 그 정신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안 바뀌어. 그냥 다른 사람을 써야 되는 거야. 평화의 시대에는 이 사람을 쓰면 안 되고 전쟁의 시대가 오니까 이 사람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약간 그런 거 있어. 너희가 좋아하는 정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있고 아닌 시대가 있어. 뭐 그래. 세상 일이 길게 놓고 보면 그래. 사람이 바뀌질 않아 잘. 사람은 잘 안 바뀌어. 너희도 아마 이대로 살 거야 아마 평생. 너 지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 이게 크게 잘 안 바뀌어. 진짜 쉽지 않아. 뭐 그냥 그대로 살 거야 그지? 어찌됐든 시대에 맞춰야지 우리가. 자 그건 그렇고 뭐 한 문제 정도 더 질문 받아볼까? 뭐야? 뭔데? 질문! 뭐야? 자, 질문. (14번) 14번 보면 AB가 정수고 n이 40이하의 자연수인데 저거다. x세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3x제곱 더하기 AB 빼기 4x 더하기 n이 근데 저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잖아. 이렇게 x-1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니까.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얘가 3차니까 이미 이걸로 3차가 찼기 때문에 x가 더 있을 필요는 없는데 여기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 체크하긴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좌변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도 어차피 1일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얘랑 같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뭐 그런 생각이 들지. 무슨 생각이 드냐면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이거 그대로 쓰는 거야. 더하기 ab-4x 플러스 n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0의 세근이 그러니까 이거는 0이라고 하면 이거는 0인 거니까 근을 다 알아버렸잖아. 1하고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b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3차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하냐. 이거는 0을 풀려고 하면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0이라고 하고 근을 이렇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의 세 근이 이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3차 방정식 풀 때 뭐 일단은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한 다음에 근거계수 관계를 쓰는 거라고 그랬었는데 뭔가 이거 맞춰봐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근거계수 관계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세근의 합은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고 세근 중에서 두 개씩 묶어가지고 곱하는 거는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 플러스 ab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인데 그거는 얘랑 같아서 ab 빼기 4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세근의 곱은 ab인데 그게 마이너스 n이 됐겠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그지? 근거계수 관계로 이렇게 관계식을 구한 다음에 질문이 AB의 개수, 다항식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 좀 정리해보면 A랑 B 넘기고 이거 넘기면 A 더하기 B가 4다. 그 다음에 여기 AB 사라지니까 A 더하기 B는 4다 똑같이 나오지? 그럼 이게 4겠네? 그럼 N은 마이너스 4? 그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큰일 날 뻔했지. 뭔가 큰일 날 뻔했지. 그래서 A 더하기 B가 4고 AB가 마이너스 N인데 지금 조건이 뭐가 걸려있냐면 N이 40 이하의 자연수라고 돼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AB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40까지 가는 거 아니겠니? N이 1부터 40까지니까 AB가 마이너스 N이면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40까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하면 되는데 A, B에 대해서 문제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정수래, 정수. 그러면 여기서 문자가 여러 개 있어서 좀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4라는 관계식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B는 4 빼기 A로 바꾼 다음에 B 자리에다 얘를 대입하는 거지. A 4 빼기 A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40이라고 하면 A 빼기 4로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그냥 이게 1에서부터 40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자, 저기다 정수 넣어가지고 1에서부터 40 사이 값이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진 않거든, 생각보다. 그러니까 정수니까 일일이 몇 개 그냥 한번 구해보면 돼. 뭐 얼른 생각할 때 A가 뭐 100이다 그러면 100이랑 96을 곱해가지고 1에서 40 사이에 있는 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작은 수들을 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A가 한번 0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A가 0이면 0하고 0이니까 그치? 0이니까 안 되고, 1이어도 안 되지? 1이면 음수지? 2여도 안 되고 3이나 4여도 안 되거든? 4여도 0 돼버리니까. 근데 A가 5일 때부터 될 것 같은데 5면 어떠니? 5 곱하기 1이지? 되지? 6일 때 어때? A가 6이면 어떠니? 될 것 같니? 6 곱하기 2니까 될 것 같지 않니? 7이면 어때? 8이면 어떨까? 8, 4, 32? 여기까지 될 것 같은데? 왜냐면 A가 9면 이제 9, 5, 40이니까 9, 5, 45니까 40을 넘어버려. 근데 이제 나는 0부터 시작해서 양수 방향으로 갔는데 A가 정수라고 있기 때문에 음의 방향으로도 갈 수 있거든?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떨까?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마이너스 5야. 이거 뭐야 이거?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5기 때문에 5가 돼서 이게 다시 돼. 여기가 A가 0, 1, 2, 3, 4 다 안 되다가 5부터 됐었는데 마이너스 1부터는 여기서 되거든 지금. A가 마이너스 2면 어떠니?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이니까 곱하면 10이지. A가 마이너스 3이면 어때? 마3, 마7이니까 21. A가 마이너스 4여도 될 것 같고, 마이너스 5면 안 되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9라서 45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근데 이제 질문이 이게 그거였었거든. 그 다항식의 개수였었거든. 그러니까 A, B의 개수가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나도 그때 혼동했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의 개수라고 하면 A가 5, 6, 7, 8, 마1, 마2, 마3, 마4야. 근데 이게 질문이 A, B 이거 개수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다항식의 개수이기 때문에 여기 다항식에 들어가는 숫자는 여기 A, B로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의 개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A가 5일 때나 A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이게 같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A가 5일 때는 A가 5고 B가 이게 지금 B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A가 5일 때를 한번 생각해봐. A가 5면 B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그때 이게 N인데 N이 5거든? 근데 A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생각해봐. A가 마이너스 1이면 B가 5야. 그 다음에 N이 5거든? 이게 이 두 가지 경우가 이 다항식의 개수로 갔을 때는 똑같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A가 5고 B가 마이너스 1이나 A가 1이고 B가 5나 어차피 A, B는 마이너스 5거든? 이 두 가지 경우가 어차피 A, B로 들어가면 하나야, 하나. 그 다음에 5랑 5니까 여기도 5 하나지. 그러니까 A가 5일 때나 A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같은 경우야. 실제로 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이게 A, B의 개수를 물어봤으면 A, B의 이걸 만약 이렇게 물어봤으면 8개가 맞거든? 이건 8개라고 해야 돼. 근데 질문이 다항식의 개수잖아. 다항식의 개수. 이게 몇 개냐는 거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게 A 곱하기 B랑 N이 있는데 A가 5일 때랑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A 곱하기 B는 같거든. 다른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 개로 쳐, 한 개로. 저 두 개를. 같은 방식으로 A가 6일 때랑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같은 경우로 카운팅이 되고, 왜냐면 여기도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그러니까 AB는 마이너스 10이고 N은 10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은 경우로 카운팅이 되고, 이건 뭐 아까 안 썼었는데
A가 8일 때랑 A가 마이너스 4일 때도 A 곱하기 B랑 N은 똑같거든. 다시 4개거든, 4개. 그래서 다항식의 개수는 A, B의 개수라고 하면 8개인데 다항식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4개지. 일반적으로는 A, B의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긴 한데 여긴 좀 특이하게 됐지. 그치. 이거는 근데 맞췄던데 이거 여기까지 이렇게 카운팅해서 맞힌 거야? 저요? 저 그렇게 안 푸는데요. 그럼 어떻게 했는데? 저 그냥 진짜 싹 전개해서 그냥 계산해 버렸어? 네, 어우, 다 넘어갔어요. 하나부터 1부터 40까지. n에다 1부터 40까지 다 대입을 해봤다고? 네, 이게 나와요. 나왔겠지? 네. 오, 판타스틱한데? 네, 그냥 풀었어요. 오, 시간이 돼? 대박네요. 많은 걸 버린 거 같잖아.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꽤 걸렸을 텐데? 아, 그래? 그래도 시간이 남았어? 대단한데? 뭐지? 네, 남지는 않았는데. 그래? 뭔가 새로운 경지를 보는 것 같은데. 그래? 놀라운데? 나는 상상도 못하겠다. 나한테 그렇게 풀려고 그러면 안 푸는데. 안 해. 그러고 말지. 대단한데? 옆에서 풀고 있는 거 봤어, 그렇게? 못 봤어? 대단하다. 좋은 구경했을 뻔 했네. 자, 그럼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1차 부등식 20페이지? 한참 하고 21페이지 할 차례였나? 21페이지 하려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요령만 그냥 원칙만 얘기하고 지나가면 21페이지 있는 거는 원칙만 이거 시험지는 여기다 꽂아, 근데. 왜냐면 딴 데다 하면 어차피 사라지잖아. 지금 꽂아라, 지금 꽂아. 지금 꽂아. 꽂아. 어차피 사라지니까. 뒤에 꽂아요. 꽂아. 괜찮아. 꽂아. 어딘가라도 함께 해야지. 이렇게 사라지면. 꽂으면서 잠깐 들어봐. 21페이지 있는 얘기는, 그러니까 원칙만 얘기하면 그냥 한 5분 얘기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5분, 10분? 약간 제대로 푸는 법을 얘기를 하자면 이게 좀 길어지거든? 어쩔 수 없이 제대로 푸는 법을 얘기를 해야 되겠지. 자, 보자면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3 마이너스 x가 6보다 크다. 이거를 풀려고 하면 절대값이 2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문자가 2개인 거거든.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랑 이거는 완전히 서로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뭐야?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앞에 있는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x는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음수인지 양수인지가 달라지지 않니?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딱 0이야, 절대값 아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음수가 되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여기가 양수가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떠니? x가 얼마일 때를 기준으로 음량이 바뀌지? 얼마일 때 기준? 3이지, 3. 3일 때 0이고 3보다 작은 수 넣으면 양수고 3보다 큰 수 넣으면 음수 되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뭔가 변곡점?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는 포인트가 두 개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랑 3일 때. 마이너스 1 이전에는 어차피 다 계속 똑같고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도 똑같고 3보다 넘어가도 똑같은데 여기랑 여기에서 이 두 부분에 부호의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전체 실수를 세 파트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1과 3 사이일 때랑 3보다 클 때랑. 왜? 변화가 거기 두 군데서 생기니까. 너희도 인생을 나눌 때 뭐 그렇게 나누지 않니? 뭐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 졸업하기 전,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하기 전 그렇게 나누지 않아? 보통 그런 단위로 나누지 않니? 뭐 그렇잖아. 뭐 중3 뭐 5월 20일 그때를 전후로 나눈다 뭐 그렇게 하진 않잖아. 뭐 그때 무슨 엄청난 큰일이 있지 않고서야. 그렇잖아. 그러면 모르겠지만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거나 차였다거나 뭐 그랬으면 그날을 전후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너희 다 못소리니까 그지? 뭐 그런 일은 없었겠지. 근데 못소리도 차이기는 하지. 그치? 차이기는 하지. 근데 이렇게 하면 넘겨짚는 건데 아무도 반박 안 하더라고. 저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고 살고 있어. 그냥 막 주장하고 있어. 편하게. 편하게 주장해서 아무도 반박 안 하니까 내 말이 맞는 거잖아. 그치? 어쨌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가 두 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3 사이일 때랑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 애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게 여기 등호를 여기다 넣어야 되냐 뭐 여기다 넣어야 되냐. 아니 왜냐면 둘 중에 한 군데는 최소한 넣긴 해야 돼. 왜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뺄 이유가 없잖아. 마이너스 1이 뭐 죄지은 숫자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보통은 관례적으로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는 크거나 같다 쪽으로 놓거든. 마이너스 1을. 그 다음에 경계가 되는 3도 이쪽에다 넣긴 해. 이렇게 보통 저렇게 해. 근데 만약에 절대값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게 힘들잖아. 절대값인 경우에만 한해서 그러는 건데 절대값으로 나누는데 내가 뭔가 경우를 나누는 게 힘들면 정 모르겠으면 그냥 등호를 다 넣어버려도 별 문제는 없거든. 모르겠으면 등호를 다 넣어도 괜찮아. 모르겠으면 그냥 등호 다 넣어서 해도 돼. 문제는 안 돼. 틀리게 되진 않아.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쪽을 빼고 하는 게 좋긴 한데 아저씨 나 모르겠다. 그런 거 모르겠고 절대값 가지고 경우를 나누는 경우에는 그냥 된다고 했으니까 다 넣어버릴래. 그래도 되긴 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등호 다 넣어버려도 돼. 모르겠으면. 자, 일단 그렇게 된다 치고.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건 여기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식의 부호잖아. 그지?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진짜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중에 계산하기 편한 거 아무거나 대입을 해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여기 음수지.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 양수지. 그럼 어떻게? 음수인 부분은 부호를 바꿔서 써. 그러니까 x 플러스 1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쓰고 마이너스 2 넣어보면 x에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마이너스 2 넣어보면 여기 양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그대로 써. 근데 그게 6보다 크다지. 이거 진짜로 풀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고 플러스 2. 그러니까 6보다 크다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3이 2x보다 크다고. 그럼 x가 이거 2로 놔두고 순서 바꿨으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근데 이렇게 경우 나눠서 풀 때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뭘 해야 돼? 얘랑 얘 공통 부분을 찾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아니 뭐 시급 5,000원 아니 시급 15,000원 이상 하고 데리고 온 다음에 갑자기 12,000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었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고 식을 세운 거기 때문에 내가 구한 답도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돼.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구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인데 애초에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더 큰 수지. 그것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쪽이겠지? 그러면 뭐야? 여기 부분만 겹치는 거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답인 게 맞네, 그지? 그러니까 저게 그냥 계산해서 구한 답인데 저게 공통 부분이잖아. 범위랑 이거의 공통 부분도 이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가 맞지? 그래서 일단 1번 영역에서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가 나왔고 2번 영역에서도 이제 비슷한 일이 있겠지. 뭐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텐데 여기다가 적당한 수 넣어야 되는데 뭐 계산하기 편한 거 0 넣어볼게. 0 x에다 0 대입하면 여기는 양수고 여기도 양수기 때문에 둘 다 양수지. 그럼 둘 다 그냥 풀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풀려. 여기나 그냥 나가지. 절대값 x 플러스 1은 그냥 x 플러스 1이 되고 절대값 3 빼기 x도 그냥 3 빼기 x가 돼. 이게 6보다 크다지. 정리하면 xx가 사라지거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4는 6보다 크다인데 이렇게 쓰면 좀 약간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x 사라졌던 걸 그냥 0x라고 한번 처리해 볼게. 뭐 그럴 수도 있잖아. x 빼기 x니까 0x라고 써도 되긴 되잖아. 0x가 0이니까 어차피. 자, 그러면 0x 더하기 4가 6보다 작다니까 뭐 더 정리해보면 0x가 2보다 크다야. 자, x에다 뭘 대입하면 2보다 클까? 이거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x에다 뭘 대입해도 좌변은 0이고 우변은 2니까 0이 2보다 클 수는 없잖아. 여기는 근이 없다야. x에다 뭘 넣어도 말이 안 되거든. 해가 없다지? 근이 없다야. 같은 말이지. 해가 없다는 게 이게 전범위에서 해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 범위에서 해가 없다는 거야.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는 답이 없다는 거야. 그 뜻이야. 오해하면 안 돼. 저 해가 없단 말이 모든 범위에서 답이 없다는 게 아니지.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하니?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를 뭐 대충 4 같은 데 찍어보고 x에다 그럼 4 같은 거 대입해보면 여기 양수고 여기 음수니까 양수인에는 그대로 나가고 음수인에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겠지. 그래서 3-x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달아줘야 돼.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2x 마이너스 2니까 넘기면 8. 그럼 x가 4보다 크다? 근데 잠깐만, 이거 계산 잘못했잖아. 잊고 싶다. 다 그대로긴 한데 마이너스 2트 마이너스 2. 지워. 얼른 빨리 바꿔. 이상했어. 그래서 여기는 x가 4보다 크다는데 아까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이렇게 구한 답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니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놓고 다른 데 답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다랑 4보다 크다에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여기지, 여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답이 되긴 하네. 그치? 답이 되긴 하네. 4보다 크다가 답이 되긴 하지. 그래서 답이 두 군데서 나왔거든? 이런 경우는 두 군데 다 인정이야. 이게 연립이 아니야. 이 범위에서는 이게 답이고 이 범위에서는 이게 답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둘 다 답으로 써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x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정석적이긴 한데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거든. 이거를 어떻게 푸냐면
어차피 이걸 다 지워야 되거든, 그걸 풀려면. 근데 일단은 잠깐 y는 이거 뭐냐면 뭐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랑 그러니까 이거의 그래프를 일단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 이거의 그래프.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절대값 뭐 더하기 절대값 뭐잖아, 그지? 여기다가 이거 y는 붙여.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함수거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냐 이거야. 그다음에 그릴 줄 아는 게 당연하고 되게 빨리 그려야 돼. 그래야 이득이 있거든. 저거 빨리 그릴 수 있니? 저걸 빨리 그려야 돼. 빨리 그리는 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야 부등식도 빨리 푸니까. 아, 이게 왜냐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어. 그 밑에 보면 뭐냐, 절대값이 3개 있지. 절대값이 3개 있으면 4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되겠니? 뭐 이거 그래프를 4개로 나눠서 문제를 푼다는 게, 아니, 이걸 막 4개로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푼다는 게 얼마나 고역이야.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거든. 이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3개 정도면 뭐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막 4개 된다거나 5개 된다거나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계산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 나도 오래 걸려. 그 정도가 되면. 계산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지 말고 약간 요령 같은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너희가 해야 되는 게 이거의 그래프를 잘 그리는 거거든. 이거. 이게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익히면 괜찮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y는 x 더하기 1 더하기 절대값 3 빼기 x라고 돼 있는데, 일단 이거를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절대값 x 플러스 1, 절대값 x 빼기 3 이렇게 바꿀 수 있니?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 뭐 절대값 마이너스 5나 절대값 5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3 빼기 x랑 x 빼기 3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이게 되는 관계거든? 그러니까 5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도 절대값 마이너스는 어차피 절대값 사라지니까 똑같잖아. 3 빼기 x랑 x 빼기 3이랑 절대값은 같지.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게 그래프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0이 되고 3일 때 이게 0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냥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그냥 이거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 근데 똑같이 그릴 건데 잠깐 자리가 밑에다 다시 그릴 거니까 놀라지 말고 똑같이 다시 그릴 거야. 아, 이게 이렇게 생겨 무조건. 이렇게 생기는 이유를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걸 우리가 절대값을 푼다고 생각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작거나 같을 때랑 3, 4일 때랑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이렇게 할 텐데, 이거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기울기만 한번 구해보려고 하거든. 기울기만. 이게 어차피 절대값을 풀고 나면 1차 함수기 때문에 직선이라서 기울기가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여기 안에도 음수고 여기도 안에도 음수거든? x가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같은 거라고 생각해봐. 음수잖아. 그럼 나갈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 둘 다. 그럼 x였던 게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도 x였던 게 마이너스 x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계산이 될 거거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여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이렇게 떨어지게 그린 게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이런 의미지.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아래로 2칸 떨어지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렇잖아. 한 칸 갈 때 아래로 2칸 내려가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건.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랑 3 사이에 있을 때에는 뭐 0 같은 거 대입해보면 여기는 양수고 여기 음수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x로 풀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x로 풀리거든? 0 돼버려, 기울기가. x랑 마이너스 x 더하면 0이잖아. 기울기가 0이라서 여기 x축이 평행이야. 기울기가 0이지.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x축이 평행하게 가. 그럼 x가 3보다 크다라고 해봐. 뭐 4나 5 같은 거 대입해봐. 그러면 여기 양수가 여기도 양수기 때문에 그냥 x 플러스 1, 그냥 x 빼기 3으로 풀리니까 xx 더해서 2x가 되고 기울기가 2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 되는 거거든? 여기가 기울기가 2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생기면 무조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랑 0이랑 2가 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무조건 마이너스 2였다가 0이었다 2였다가 무조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된다는 거 그냥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저렇게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랑 0이랑 2니까 저렇게 생기는 거구나. 이게 이제 이 그래프인데 이게 부등식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면 지금 이게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우리가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3이 6보다 작다는 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좌변의 그래프랑 우변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질문이 뭐냐면 6쪽이 더 크잖아, 그지? 부등식에서는 6쪽이 더 크지? 부등식에서 6이 더 크다는 거는 그래프에서는 이 6쪽이 더 위에 있다는 거거든? y는 6의 그래프가 더 위에 있을 때 x값?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y는 6의 그래프가 더 위에 있을 때를 찾으면 되는데 그럼 얘의 그래프를 한번 좀 이제 빠르고 손쉽게 그려보자.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3이고 아까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알지. 기울기가 0이고 여기선 2고 여기서 마이너스 2거든. 근데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의 x좌표가 3인가 나는데 이 점의 y좌표가 궁금하잖아. y좌표는 어떻게 하느냐? 대입하면 돼. 여기 x가 3일 때지. x에다 3 대입해봐. 그럼 4 더하기 0이라서 여기가 3,4야. 그 다음에 여기 뭐야? 마이너스 1, 얼마인가 궁금해? 마이너스 1 대입해봐. 그럼 여기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4야. 절대값 씌우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점은 마이너스 1,4, 저쪽에 있는 점은 3,4인데 비교의 대상이 y는 6이잖아. y는 6이면 이렇게 위를 지나가는 거겠지. 4보다 더 위에 있을 테니까. 근데 이게 기울기가 2라며. 이거 한번 생각해봐. 여기가 3,4야. 여기가 3,4인데 오른쪽으로 몇 칸을 가야 위로 2칸을 올라가서 6이 됐겠니? y는 4면 4랑 6이면 2칸 차이잖아. 오른쪽으로 몇 칸을 가야 위로 2칸 올라가서 6이 됐겠니? 한 칸. 왜? 여기 기울기가 2잖아. 기울기가 2라는 건 한 칸 오른쪽으로 갈 때 2칸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한 칸 오른쪽으로 간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의 x좌표가 4야. 그러니까 그냥 바로 구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여기로 갈 때 2 떨어진 거거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여기 y는 6인데 y는 4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가야 아래로 2칸 떨어졌겠지.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야. 내가 알고 싶었던 건 y는 6의 그래프가 얘보다 더 위에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 y는 6의 그래프가 더 위에 있기를 원하는 거지? 반대로 뒤집어서 쓴 거 아니야 내가? 아이씨 거중에 뒤집어서 썼구만. 아휴 미안하다. 반 여기 더 아래에 있다겠지. 진짜 피곤하네 그치? 잔매를 맞네 그치? 아래에 있다지. 6이 더 작으니까 y는 6이 더 아래에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언제 아래에 있냐면 여기가 더 아래에 있는 부분 아니야? 여기 부분?
여기는 더 위에 있잖아. 얘가 더 위에 있지. 얘보다. 이거 그래프 더 위에 있다가 언제부터 아래 있냐면 여기부터 여기 부분이 더 아래 있는 점들 아니야? 그래서 4일 때부터 4보다 클 때랑 여기 만날 때가 마이너스 2일 때인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얘가 더 아래 있어. 얘가 더 아래 있다는 건 여기 부분 얘기하는 거거든. y는 여기 더 아래 있다는 건.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랑 4보다 크다가 된다는 거지. 이거 어떻게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고 그래프랑 저 부등식을 잘 접목을 시켜야 되고 거의 종합예술이긴 한데 하면 빨리 풀 수 있거든? 이거 그래프 그리는데 익숙해지면 뭐 좋긴 해. 가끔 뭐 수원이나 수도에서도 가끔 나와. 아 물론 너무 가끔이긴 한데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는 나와. 엄청 가끔이지. 너 한 1년 정도 지나면 잊어먹잖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나온다. 그치. 가끔 수원수도 풀면 나도 사실 뭐 가끔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보는 것 같아 나도. 그러니까 내가 몇 년에 한 번이면 너희는 평생 못 볼 수도 있지, 그치? 어찌됐든. 근데 지금 그거는 나중에 고2, 고3 때 이기고 지금은 아니니까. 지금 많이 보지. 그래. 일단은 잠깐 좀 쉬고 다음 페이지 있는 문제를 쉬는 시간